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되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첩보계 동향 중 큰 흐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번 전쟁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변화된 정보전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개전과 동시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제거했습니다. 이 공격의 천병인 CIA는 소위 휴민트로 불리는 인적 정보와 시진트로 불리는 신호정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란 수뇌부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활용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AI입니다. CIA는 자신들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첩보를 AI를 통해 정확히 분석해 이란의 동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며 정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격으로 미국은 하메네이 외에도 이란 국방장관을 비롯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을 암살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동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세력이 있죠. 이스라엘 모사드도 공격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모사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테헤란에 설치된 교통카메라를 해킹해 영상 정보를 입수하는 등 그야말로 저인망식 감시 및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사드는 하메네이 집무실 근처의 한 교통카메라를 해킹해 경호원들의 개인 차량을 감시했는데 이를 통해 경호원들의 근무 시간과 출퇴근 경로 등의 정보를 축적했고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군정보기관인 아만사나의 신호정보 부대인 8200 부대가 나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테헤란의 움직임을 구석구석 들여다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CIA 거점을 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중동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국내 정보당국도 초긴장 속에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가정보원은 개전 당일부터 중동 상황 대응 TF를 구성하고 원장 주재로 1일 비상점검 회의를 열어 현지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유관기관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물류, 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 중입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교민뿐만 아니라 여행, 출장 등으로 중동에 갔다가 발이 묶인 국민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어에 능통하고 대테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정예 베테랑 요원들을 대거 중동 국가에 파견했는데요. 이들 요원들은 기존에 구축돼 있는 현지 기관들과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피해야 할 경우 원활한 국경 통과와 신변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3.1절 107주년을 지내며 의미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항일 특수전이죠. 1945년 광복 직전에 가동된 독수리 작전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작전에 참여한 광복군 대원들에게 사비를 털어 나눠줬다는 반지가 얼마 전 3.1절을 기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일 광복군 대원이었던 고 송창석 지사의 아들 송진원 씨는 서울 용산 민족문제연구소에 아버지의 유품인 광복군 반지를 대여 형식으로 맡겼는데요. 1940년대에 중국군 소속으로 일제와 싸우던 송 지사는 1945년 광복군에 합류해 암호명 독수리 계획으로 불리는 한미연합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독수리 계획은 당시 임시정부가 미국의 OSS와 공동으로 추진한 비밀 연합작전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공개된 반지는 무궁화와 별 문양이 특징으로 번개 표식은 송 지사가 속했던 무전반을 뜻한다는데요. 실제 반지 안쪽에는 제품 번호와 한국광복군무전훈련반이라는 의미의 한광무전반이라는 한문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송 지사는 별세 전에 자필로 적은 문서에 이 반지에 얽힌 비장한 사연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1945년 8월 충칭에서 산시성 시안으로 넘어온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무전반의 훈련을 시찰하던 중 조국 땅으로 죽으러 가는 이들이니 기념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선임 이재현 지사가 반지를 제안했고 김구 선생과 지청천 총사령관 등 수뇌부가 사비를 털어 44명분의 훈련 수료 반지를 마련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편 작전 돌입을 목전에 두고 일제가 항복 의사를 밝히면서 끝내 작전이 무산되자 송 지사는 큰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들 송 씨는 외국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힘든 훈련까지 마쳤는데 작전이 무산돼 통곡하셨다고 했다며 이런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반지를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반지가 이봉창 의사 선서문, 윤봉길 의사 회종시계처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한 청년 정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하며 독립군 후예로서 국군이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요주의 대상이죠. 일본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후에 구축된 정보체계를 재편해 한층 강화된 정보체계를 구축 중인 일본이 총리와 관련 강요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특별국회 회기 중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제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이 정보회의에서는 안전보장 테러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 활동 및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려는 외국 스파이 활동 대처 등을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또 정보회의에는 기본적으로 의장인 총리 외에 관방장관, 금융담당상,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상, 외무상, 재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방위상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국가정보회의 산하에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국가정보국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현재의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 강화하는 조직으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집약하고 정보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일본판 CIA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력 강화는 국력으로 이어진다며 현행 정보체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본 내 일각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인권보호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